두 번째는 이제 좀 재정 부분을 한번 보려고 그래요. 통합법 10조에 보면은 일단은 1항이 이제 시군이 수행하던 사무와 권한을 그대로 유지한다. 이렇게 못 박혀 있어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그 다음에 거기에 그 이후에 시군의 행정상 재정상 권한을 축소하거나 불이익을 줘서는 아니 된다. 이게 이제 1항이에요. 사무를 유지하고,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근데 이제 3항에서 보면은 2항은 이제 정부에서 내려온 뭐 업무라든가 재원 이런 것을 이제 시장이 이제 적절하게 분배한다. 이제 이거는 뭐 큰 문제가 없죠. 중앙에서 오는 거니까. 근데 3항에서 보면은 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 관할 구역 내의 자치구와 시군 간에 이거는 이제 왜냐하면 광주 자치구는 시구나 좀 다르거든요. 선거에서 구청장을 뽑지만은 좀 다르니까 차이 역량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종전의 광주광역시 관할 구역 내 자치구의 행정재정적 자치 권한을 확대 조정하는 방안을 포함하는 자치권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해야 한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시군과 현재 그 광주시 내의 기존의 자치구와는 이제 불균형이 있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렇게 했는데 라고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서 이게 이제 자칫하면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게 1항에서는 뭐 이제 행정은 뭐 그렇다죠. 재정상 권한을 축소하거나 불이익을 줘서 안 된다 그랬는데 여기에 또 종전의 광주광역시 관할구역 내 자치구의 재정적 자치 권한을 확대 조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 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이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자치구 내의 재정적 자치 권한을 확대하고 조정하는 것이 그 중앙의 재원이나 중앙의 어떤 지원에서 이루어지면은 큰 상관이 없는데 네. 이게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4년 동안에 20조를 이제 특별히 주겠다 이제 이런 거잖아요. 근데 뭐 이제 그 다음에 그 안에 4년 안에 대등하게 되면은 뭐 상관이 없겠지만은 나중에 보니까 아직도 자치구와 이게 많이 불균형이 있어. 그러면 나중에는 그 시군에 어떤 특히 나주시 같은 경우에는 뭐 보통 교부세만 해도 많이 차이가 나니까 이런 것들이 재조정 될 가능성을 여기서 보면은 배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혹시 그러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그 부분은 우리가 그 법적인 개념에서 지금까지는 이런 기초 우리 시군하고 그 구가 상당히 좀 그 제한된 그런 뭐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떤 법적인 그 부분에서 그런 제한적 법적인 개념에서 여기까지 올려주겠다 이 말이지. 경제적인 돈을 그쪽으로 많이 보내고 어떠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아직 우리가 이제 그 부분은 나중에 그게 되려면은 중앙에서 지원이 되는 그러니까 이렇게 되도록 자치구의 재정적 자치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중앙에 어떤 뭘 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중앙 재원으로 한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3항에서는 중앙 재원이라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건 자체내로 조정해야지. 그동안의 자치구가 여러 가지로 시군의 기초자치단체에 비해서 그 어떤 권한들이 좀 제한돼 가지고 시군구하고 비교했을 때 얘가 상당히 좀 못 따라와요. 제한된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통합시가 됨으로 해서 그런 제한돼 있는 부분을 좀 풀어줘서 이런 어떤 기준을 약간 좀 높여주겠다 이 말이지. 시군과 맞춰주겠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법적인 이게 그 법적인 그런 제한된 부분을 좀 삭제시켜서 약간 좀 맞춰주겠다 이 말이에요. 근데 경제적인 부분은 그 부분은 재정적인 측면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걸로 뭘 올려? 아니 재정적인 것이 아니라 그 법적인 기준점을 풀어주겠다 이 말씀이죠. 법적인 기준점을 행정 재정적이라겠어. 자치구의 종전의 광주광역시 관할구역 내 자치구의 행정 재정적 자치 권한을 확대 조정을 재정적 권한을 확대해 주겠다는 것은 재정적인 권한도 좀 올려주겠다 이 말이죠. 그런 의미로 해석해야지 돈을 넣고 주겠다 이런 말이 아니라 그래요? 우리가 이제 법적인 개념으로서 그 권한을 막아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풀어주겠다 이 말씀이죠. 권한을 그렇죠. 그 뜻이 내가 그 해석은 그 뜻이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 재정적 권한을 높여준다는 것은
말하자면 돈을 마음대로 쓰는 건데, 아니, 그러니까 마음대로라기보다는 자기네들이 계획에 의해서 쓰는 건데, 그럼 그 재정은 어디서 나와? 우리가 자치 재정권이라는 게 이제 자치 그 지방자치도 뭐 자치 재정권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예, 그런 것이 있는데 내가 이제 구의 어떤 그런 부분하고 구하고 시군 간에 시군 간에 어떤 의미에서 그 제한을 해놨는가. 그래서 구체적으로 내가 사실 보도는 안 했는데 그 법적인 개념만 우리가 해석을 하다 보면 내가 보기에는 그 앞에 올려놓았다는 그 의미가 제한적이었는데 그동안에 제가 이제 제한적이었는데 그 제한적인 부분을 좀 풀어줘서 그 시군하고 그 기초적인 그 기준점을 맞춰주겠다 이런 뜻으로 해석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예. 우리 경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구나 또는 시군이나 이제 뭐 광주시나 기존에 지금 광주시나 기본 밥그릇은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통합이 되면은 말하면 나주에 있는 밥그릇을 광주가 뺏어갈 수 있다고 봐요. 저는요. 그런 가능성이 가능하다? 있다고 봐요. 예. 왜 그러냐면은 저 통합특별시 이제 산하 자치단체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례나 이것도 기초자치단체가 광역자치단체의 조례를 이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게 법령에 의해서 명시를 했을 경우에는 일단 달라요. 절대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기초자치단체의 고육을 갖다 할 수 없다 하면 재정권을 침범할 수 없다라고 명확하게 하기 전에는 그렇게 한다면 이제 손을 댈 수가 없죠. 그런데 여기서처럼 그 앞에서는 명확히 한다고 해놓고 그러니까 그 단서 조항을 대는 거죠. 그러니까 2항에 대한 사망이 2항에 대한 특별 조항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런데도 보면은 2조에서는 그렇게 시군의 행정상 재정상 권한을 축소하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한다라고 해놓고 사망에서는 그 재정 자치 권한을 확대 조정하는 방안을 포함하는 자치권 강화를 말도 좀 묘해요. 어리석게.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해석을 하면 이제 어떤 법률적인 그 해서 상대적으로 구가 상대적으로 그 어떤 자기의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해서 그 제한된 부분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행사를 못 해왔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번에 통합을 하면서 그것을 풀어서 이런 시군 그동안 나주시와 같은 그런 정도에 올 수 있게끔 그 권한을 주겠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지금 특별히 다르게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께서는 시군을 건들지 않고 자치구나 이런 데서 이제 부족한 것을 채워준다라는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 거죠. 그동안에 구 단위가 재정적이나 그런 행정적으로 해서 자치단체지만 그만큼 권한을 행사해오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법으로 눌러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법적으로 눌러놓은 것을 풀어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법적으로 권한을 권리만 풀어주고 똑같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끔 해주겠다 이 말이에요. 우리보다 나주시가 권한보다 더 많은 것을 특별히 무엇을 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맞춰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런 뜻으로 해석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조항을 보면은 관할 구역 내의 자치구와 시군 간의 자치 역량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해소하기 위하여 종전의 광역시 관할 구역 내 자치구의 행정 재정적 자치 권한을 확대 조정하는 방안을 포함하는 자치권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자치 역량의 불균형을 그럼 어느 것이 자치 역량이냐? 그러니까 나주 전남의 시군도 자치 역량이 부족한데 아니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 그 기준은 또 어딜 것이며 그러니까 이거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가지고 아니 이제 국장님께 내가 말씀을 드린다면 뭐냐면 기존에 지방자치제가 행사가 되어 왔는데 지방자치제가 근데 우리 나주시와 같은 시군들은 자치단체로서 제 역할을 다 했는데 그런데 광역 구 같은 경우는 그 제한을 해왔다 이 말이에요. 제한을 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치단체로서 제 역할을 확실히 100%를 발휘를 못했다 이 말이에요. 못하게끔 법으로 눌러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통합을 하면서 이 구를 그대로 두면 그가 이제 오히려 역차별을 받으니까 그것을 풀어서
우리 나주시와 같은 그런 100%로 자치단체로서 그 행사를 할 수 있게끔 그것을 풀어주겠다 이 말 정도 해석하면 되지 않을까 그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조 국장님 우리 조 국장님 말씀을 주소가 참 좋겠네. 조 국장님 주소가 광주로 되신 것 같아요. 아니 이것을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봤을 때 그 광주 전남이 통합되기 전에는 통합되기 전에 분리되기 전에는 광주 전남이 통합되고 있었어요. 네. 그 광주 전남이 그렇죠. 그 역사성도 갖고 문화적도 갖고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상당히 이렇게 개발되고 막 그런 시점이 막 있었기는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지방자치도 지금 상당히 오래됐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거를 하면서 지금 구애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광주 전남하고 통합을 하면서 우리가 광주한테 모든 걸 뺏길 것이다. 뭐 얻을 것이다. 나는 이런 생각을 좀 버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통합시장을 뽑고 나서 그 사람이 광주만을 갖고 무엇을 간다? 그것은 아니다고 생각해요. 광주만을 갖고 간다는 것은 아니고 전체 광주 전남을 같이 생각을 하는 것이지 광주만을 생각해서 간다 그것은 아닐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이제 설령 일부분은 광주로 갈 수도 있겠죠. 일부분은. 또 나머지는 또 우리 나주도 올 수 있고 또 무안으도 갈 수 있고 또 동북권 구례로도 갈 수 있고 이런 그런 사업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각 기초단체 자치단체가 우리가 나주시라고 하면 나주시에서 우리가 사업계획을 내갖고 국가로 정부로도 사업계획을 따오는 거예요. 그러면 매칭 포인트로 해서 매칭으로 해서 그러면 통합시에서 매칭으로 해서 또 나주시한테 사업을 하게끔 도와주는 것이고 또 구례도 그러는 것이고 이렇게 그런 역할을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그렇게 간데 이제 가장 우려스러운 것이 아까쯤에 이제 우리 진행자님께서도 말씀했는데 이제 통합시장이 어떤 특별시가 됨으로 해서 어떤 통합시장의 권한이 많이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인 법을 봤을 때 정부에서 어떤 누구한테 권한을 줘요. 자기 권한을 누구한테 분배를 해줘요. 네. 그러면 그 장한테 줄 수밖에 없어. 그러죠. 그러면 그 하위법으로 해서 그 장을 견제할 수 있게끔 이제 그런 것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그 국가 어떤 장한테 보면 누구 장한테 이임한다. 누구 장한테 이임한다. 그러지. 누구 의원한테 이임한다. 이런 것 없잖아요. 근데 국가에서 특별시가 됨으로 해서 어떤 특별시장한테 지금 권한을 많이 이임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제 그 이임을 해주면 통합시장이 지 마음대로 조자령이 흑칼도 못 휘두르게끔 우리가 이제 그 하위법을 통해서 견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을 만들어가고 그러면서도 이제 그 어떤 좀 부작용은 사실 있을 거예요. 이 부작용이 없다고는 할 수 없어요. 사람 사는 곳이라서 항상 시끄럽고 그럴 것은 할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것을 이제 그러고 합의해서 풀어가고 나는 기존의 어떤 지금 현재 틀하고 크게 변화는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염려가 되는 게 아까도 이제 뭐 같은 말이 되풀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이 나주가 광주 전남 공동 혁신 도시가 천문학적인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조성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특히 이제 나주 입장에서 봤을 때 여기도 미완성인데 이게 산하경 클러스터가 지역의 거점 도시니 성장 동력이니 성장 서민이 어떻게 하고 했단 말입니다. 그럼 이것이 2030년까지 완성을 한다라고 당초 그 계획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도 완성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거 묘연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 클러스터 부지를 보면은요. 그런 상황에서 나도 그러니까 내 지역도 완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더 재정적인 게 필요한데 불균형하다는 이유로 해서 이것이 다른 쪽으로 재정이 투입이 된다면은 이것은 조금 염려스럽지 않느냐 하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가 여력이 있을 때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으로 재정적 지원을 한다는 것은 그건 상당히 바람직하죠. 또 통합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나주의 발전을 저해하면서 지체시키면서까지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혁신도시 만들 때만 해도 네. 이런 것을 전혀 생각지도 안 했던 일이죠. 그러죠, 지금. 그러죠. 그런데 지금 이게
푹 들어와 버렸어요, 지금 이게. 예? 이게 푹 들어오다 보니까 그러게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어떻게 버무려서 이제 잘 만들어 가야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국장님이 우려하는 부분,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죠. 근데 이런 공기업을 이전한다고 하면 전부 다 나주로 오면 좋죠. 근데 공기업 이전한다고 하는데 우리 나주로만 온다 하면 너무나 좋은데 다른 지역에서는 또 그대로 있을 거냐 이 말이에요. 그쪽에서도 막 요구하고 뭐도 막 할 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아까처럼 특별법을 두 가지를 봤는데 혁신도시 특별법하고 지역균형발전 특별법하고 두 개를 봤는데 거기는 혁신도시로 이전한다고 하고 못이 박혀 있는가 봐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그 법만 놔두고 봤을 때는 이리 와야 돼요. 그러죠. 혁신도시로. 네. 그런데 저쪽에서 사방에서 주라고 난릴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통합시장이 혁신도시를 다른 데 만들어 가지고 그쪽에 줄 수도 있는 거죠. 조 국장님은 마음이 참 넓으셔. 아니, 광주시 지금 대표로 오신 거예요. 아니, 그 광주시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통합시가 됨으로 인해서, 다 같이 간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죠, 사실. 아니, 통합이라는 거 좋죠. 통합이라는 거 좋은데. 통합이 되면서, 이제, 우리 사실 통합이 되면서 그 속에서도 이제 조그마한 것을 이제 서로 뺏어오고, 가져가고 이제 이런 것이 있겠죠. 뺏어가려고 막 그런 것이 있겠는데 그게 이제 서로 이제 싸움이 될 수가 있을 것인데 그러나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지금 그 특별법에 관한 두 가지 법만 본다 하면 혁신도시 나주로 와요. 무조건 우리가 이제 그 법이 안 만들어지게끔 그 혁신도시가 안 만들어지게끔 이제 그것은 이제 우리가 싸워야 될 상황이고 이제 우리가 근데 그러면 머리띠 준비해놔야겠네. 그때 싸울 때 이거 하려면 안 되네 그러고. 만약에 그 지금 두 특별법으로만 한다고 하면 우리가 나주로 와야 돼요. 무조건 오게 돼 있어요. 기존에 안병도 초안에는 그랬어. 그런데 이제 저쪽에서 가져가려고 이제 머리띠 두르고 그러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도 이제 나주시에도 시민들이 머리 두르고 이제 항의를 해야죠. 아니 안 된다고. 그것은 해야죠. 그것은. 나주가 머리띠 두르고 하는 것은 뭐 전통적으로 나주가 세지 않습니까? 뭐 가까이 갈 거 없이 진행자님이 그 KTX 저거 할 때 30개 그 시민사회단체 인솔 하셔가지고 뭐 과천하고 국회까지 가셔가지고 또 KTX 그렇게 또 성공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불필요한 에너지라든지 예산을 낭비할 필요는 없지 않나는 생각을 하고요. 이게 균형 발전론에 의해서 뭐 그 혁신도시가 그 전국에 이렇게 설치가 됐는데 또 생뚱맞게 또 혁신도시 지역 예정 지구를 또 할 수 있다라고 해놓고 이게 이 법률 자체 내 이 법률도 특별법이지 않습니까? 어떤 특별법이 있는데 그 특별법보다 또 특별법을 만드는 거예요. 옥상 5을 만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진정한 그 통합시로 특별시로 가자면은 그러한 그 불협화음이 있을 수 있는 것을 최대한 경우의 수를 파악을 해서 그런 것들을 좀 완화를 시키고 서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도시하고 농촌하고 이제 양보할 수 없는 것이 이제 나올 수가 있어요. 분명히 그런 것은 뭐 중앙 정부에서나 저 상위 채널을 통해서 이렇게 해라라고 할 수도 있죠. 그 지금 그 군공항 무안으로 이전하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나 팽팽하다 보니까 대통령이 나섰고 그런 것처럼 일에 몰두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 그 통합 특별시를 만드는 것은 이건 상당히 정치적인 요인이 많이 그 가미가 돼 있지 않은 생각이 들어요. 갑자기 뭐 붐이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하자라는 건 너무 성급한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먼저 말씀하세요. 지금 뭐냐면 나주 혁신도시 빛가람 혁신도시는 정부가 특별법을 제안을 해가지고 만든 것이고 혁신도시는요. 네. 여기 혁신도시는 그런데 통합시장이 만드는 혁신도시는 통합시장이 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죠? 맞아요. 네.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네.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혁신도시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근거했을 때 혁신도시인데 이거를 과거에는 이제 중앙정부에서 이런 특별법을 만들어서 했는데 똑같은 거. 그러니까 이 그 통합시장이 이렇게 지정하면은 똑같은 지위를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혁신도시라 명칭. 근데 이제 원래 나주는 이제 광주나 공동 혁신도시라 됐는데
이게 시장이 새로운 그 혁신도시를 하나 만들어야겠다. 이게 지구 지정을 할 수 있잖아요. 도시, 혁신도시 예정 지구를 지정함에 있어서 통합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한다. 즉, 통합시장이 예정 지구를 지정하면은 그거는 지금 우리 나주에 있는 혁신도시와 동일의 권한을 가지는 거죠. 이게 지역에서 통합을 하면서 지역 내에서도 만들 수 있다. 광주 전남권에서도 이 불균형을 없애겠다 이제 이런 뜻이겠죠. 그런 뜻에서 그런 권한을 줬겠죠. 그런 뜻에서 아무튼 시장이 그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냐면 통합 특별법의 그 조항을 갖고 있다는 것은 핵심도시가 만들어진다고 봐야죠. 또 하나 만들어진다고 봐야죠. 그게 지금 그 무안 같은 경우에는 그 기업도시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근데 이러한 것들에 예전에 보면은 우리는 공장을 만들어 놓고 뭐 공업단지 만들어 놓거나 하면은 무조건 인구가 뭐 인구 유입 효과가 있다 뭐 이랬는데 그게 다 사실이 아닌 것으로 잘못된 계산이라는 것이 다 나와 증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지금 그 통합도시 이 자체를 그저 논할 때서부터 지금 현재 인구를 중심으로 해서는 안 되고 광주도 저는 특례시가 100만 특례시 개념으로 갔었으면 오히려 더 낫지 않나는 생각을 해봐요. 지금 뭐 이 속도로라면은 과연 뭐 2040년에는 뭐 65세 인구가 44%나 차지한다는데 뭐 심각하지 않습니까? 광주가 지금 134만 정도 되죠. 그 정도. 예. 150만은 많이 줄었어요. 네, 그래서 그 정도 될 겁니다. 저는 그런 인구 변화가 급격히 없어진다라는 줄어든다는 것도 생각을 안 하고 현재 개념대로 이렇게 간다는 것 그 자체도 이해가 안 가고 꼭 강주로만 갈 것 같은 생각을 하는 게 광주는 지금 그래도 인구 감소가 좀 늦어요. 근데 지금 전남 지역은 뭐 심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고흥 같은 데는 아주 심각해요. 네, 심각하죠. 그 급속도로 지금 뭐 한 10년 안에 뭐 심각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그런 대세를 따진다면은 그런 것도 인정을 하겠지만 좀 세밀하게 좀 따져봤으면 좋겠어요. 아주 세밀하게. 그리고 광주로 과연 집중되는 것이 좋을 것인지 광주도 금남로 주위에 지금 그 빌딩들이 지금 뭐 텅텅 비었지 않습니까? 네. 그쪽 주위에 가보면 그런데 이거를 그 건물 하나가 한 시골에 그러니까 동에 맞먹는 그 권리 관계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뭐 재개발을 한다든지 뭘 한다면은 또 건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경제적으로나 어떤 그 헤게모니가 세신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번화 도심을 갖다가 재개발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도시가 외곽으로 자꾸 그 팽창을 하는 그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저런 것까지 좀 통합적으로 잘 생각해서 통합도시가 뭐 마련돼야 되지. 갑작스럽게 해가지고 뭐 통합시킨다는 것은 그 원인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그냥 겉으로 악수만 하는 거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이번에 어쨌든지 간에 국회 지금 본회의에 이번에 통과될 뭐죠? 어떻게 지금 저 상황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원래는 아마 오늘 본회의 통과가 예정돼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충남 대전하고 대구 경북에서 상당히 그 지도자들이까지도 반대를 하고 또 제가 알기로는 시민단체에서도 지금 너무 졸속 입법이다 이런 의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아마 경실련이가 어디선가 참여연대인가도 아마 그렇게 했던 걸로 오늘 뉴스를 좀 봤는데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그렇게 반대가 심하다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있느냐 이런 비슷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오늘 그대로 통과되기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광주 전남만 지금 법사위를 통과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광주 전남은 본회의 통과만 남겨놓고 충남 대전하고 대구 경북은 이제 법사위를 통과해야 그다음 본회의 상정되니까 본회의 상정까지 됐는데 원래 예상 오늘이었는데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좀 상황의 변화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지금 우리가 너무 워낙 열띤 토론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길어졌는데 원래 이제 혁신도시 2차 이전 문제를 다루려고 그랬는데 우리 그 경국장님께서 많이 말씀하셔서 혁신도시를 간략하게 좀 다루고 가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앞서서 아까 경국장님이 KTX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우리 이제 김재국 국장님이 그때 이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셨죠. 그때 이제 원래는 나주 여기 이제 KTX가 이 목포로 가면서 원래 나주역은 없는 걸로 나주역을 거치지 않고 금성산을 관통해서 바로 처음에 임성 갔다가 도지사님이 박준영 도지사가 요구했던 거는 그러지 말고 송정에서 무안공항 가서 목포를 가야 한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면서 그게 이제 이슈화가 됐어요. 저도 그때는 몰랐죠. 근데 이제 아니 이게 나주 기본 노선에도 그렇고 도지사가 만드는 수정론 노선에도 나주는 빠져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때서 우리가 알아가지고 이건 안 된다 했는데 사실은 도지사님의 의지가 워낙 강하고 왜 그게 도지사 의견이 중요하냐면 도지사 반대하면 안 되냐면은 도지사가 건설 허가권을 가지고 있어요. 이 지역에서 일어난 철도 건설을 하더라도 국토부가 손을 못 대요. 국토부 안이 있더라도 도지사가 반대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저희가 이렇게 기초단체 시장이 어떻게 도지사를 대항으로 이기겠어요. 도지사님 의지가 굉장히 강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이제 방법으로 각 시민 단체들 아까 30여 개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이제 우리 김재국 국장님이 앞장서셨고 그래가지고 그때 총 한 15만 조금 못 되게 아마 우리가 서명을 받았어요. 나주에서 한 7만이고 나머지 7만 5천인가 6천인가는 이제 인근 지역에서 했는데 그게 이제 인근 지자체장들도 다 도지사님 눈치를 보니까 우리가 이제 사회단체를 통해서 하겠다 그래가지고 했죠. 그래서 결국은 나주역 워낙 도지사님이 무안공항을 가야 한다니까 그때 국토부에서 어떻게 했냐면은 고마공까지만 노선을 확정했어요. 그리고 열어놨다가 이제 이낙연 지사님이 되니까 다시 건의해가지고 이제 무안공항을 거쳐 가는 걸로 해서 지금 공사 중이죠. 근데 만약에 그때 우리가 강력하게 사실은 진짜 계란으로 발 깨는 격이었는데 도지사님의 그거를 어떻게 바꿔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시민단체에서 엄청 노력을 해가지고 결국 이뤄냈는데 그것처럼 제가 볼 때는 KTX 문제처럼 앞으로 나중에 많이 그런 일이 발생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시장의 역할이 물론 저는 그때 전면을 나설 수 없으니까 이제 뒤에서 어찌 보면 제가 뒤에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고 그러니까 또 단체에서도 자신 있게 할 수 있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혁신도시 2차 이전에 대해서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지금 정부에서 지금 현재 우리 나주 혁신도시에는 이제 16개 공기업이 운영 중에 있고 또 이제 정부에서 지금 400여 개 이전 대상 기업을 위해서 수요조사 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확정은 안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400개가 될지 500개가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근데 만약에 그래서 이제 2차 이전 기관이 정해지고 이제 어느 데로 그러면 이제 그걸 나누겠죠. 각 지역별로 이제 분배를 하는데 다른 지역은 이제 혁신도시로 가는데 여기는 또 새로운 혁신도시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을 이 특별법에서 열어놨기 때문에 만약에 다른 데가 그게 이제 2개가 될지 3개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최소 하나 이상이 만들어진다고 그러면은 이제 이전 기관들이 나눠지겠죠.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 현재 기존의 혁신도시를 가지고 있는 나주에서는 어쨌든 많은 기업이 이쪽으로 오도록 요구할 것이고 또 타 지역에서는 우리도 혁신도시를 만들어서 이전기관 와야 된다. 또 정부 부처를 오게 한다. 이런 식으로 될 거기 때문에 아마 KTX 사례는 우리 나주가 대응해야 할 하나의 좋은 사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우리 조성환 국장님은 마음이 너그러우셔서 제2의 혁신도시 때도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그런 입장이시고 우리 김재국 국장님은 과거에 투쟁 저력을 가지고 아마 또 만약에 되면은 또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된다 아마 할지도 모르겠는데 어떻게 국장님 어떠세요 의견은? 이제 사회자님께서 지금 윤병태 시장님 만나셔가지고 그 비법을 좀 전수 좀 해주시고. 그때 언제든지 제가 전해줄 수 있습니다. 그때 이제 사회자님께서 이제 나주 시장님으로 이제 역임하고 계실 때고 그때 고생 많이 하셨죠. 그때 시에서 어떤
그런 공직자들이 엄청 고생을 하셨어요 그때요. 그럼요. 예. 많이 했죠. 그 시장님도 또 나주역 앞에서 또 그런 브리핑이라든지 또 뭐 과천 청사나 또 그때 한나라당이었을까요? 그때 저기 한나라당 아니고 새누리당이요. 참 새누리당이요. 새누리당이었어요. 거기까지 또 찾아가시고 하여튼 고생 많으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러한 상황을 나주시를 중심으로 해서 또 뭉칠 수 있고 숫자나 여러 가지 역량 면에서 시 중심적으로 가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시민사회단체하고 이렇게 합쳐가지고 대응을 하면은 얼마든지 이런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좀 여기서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지금 특별행정기관이 지금 한 5천 개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특별행정기관이? 공공기관도 이제 공공기관이지만 뭐 예를 들어서 국토 1위 관리청이나 여기 뭐 광주 그 익산청 같은데 영산강유역 환경청이나 뭐 이런 세무서 같은 것도 말하자면 특별행정기관이지 않습니까? 농수산식품부라든지 이런 그런 특별행정기관의 지방 이전도 검토가 된 적이 있어요. 예. 윤석열 정부가 뭐 엉뚱한 데다가 관심을 줘 가지고 그런 것은 없었는데 그 전에는 이러한 것이 의논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공공기관 이전 통합 통합 특별시 그다음에 특별행정기관까지 좀 아주 전체적인 통합적으로 거론이 돼서 논의를 해서 바람직한 어떤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진행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부 기관들을 총망라해서 그런 것을 보자. 혁신도시 거기에만 너무 집중하지 말고 포커스해서 그 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네. 지금 이 공기업을 이전하는 것은 법률로 정의해야 될 상황이고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법률이 아니라 그 어떤 명령이나 뭐 그런 그쪽으로 지켜야 되니까 일단 이 부분은 법률로서 지켜야 할 정해야 될 사항들을 미리 놓고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네. 이런 부분을. 그래서 이게 통합이라는 게 뭐 일본도 그러고 프랑스도 레지온강 통합이 있었고 또 독일, 영국 이런 세계적인 예를 보더라도 우리나라는 현재 너무 급속도로 가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좀 여유를 가져서 너무 또 이런 어떤 분위기가 열기가 식으면 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보다는 조금 더 세밀하게 좀 디테일하게 좀 살펴봐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번 이제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그게 그렇게 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시간의 여유를 두고 어떤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이렇게 가는 것이 참 옳은 방법이에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번에 안 오고 한번 그렇게 간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언제 이게 가능할까? 이 대통령 임기는 곧 그래서 5년이면 끝나버리는데 또 통합시장을 어쨌든 통합시장을 뽑아야 될 것 아니에요. 통합시장을 어떻게든 통합시장 뽑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번에 그냥 지나쳐버리면 통합시장을 보려면 또 4년 후니까 뽑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이제 또 여론이 요리같이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좋으신 말씀이세요. 저도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급히 가야 된단 말입니다. 급히 가면은 다시 재론할 수 있는 여지의 조항을 두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법치국가예요. 예, 아주 법이 잘 돼 있지 않습니까? 법 때문에 지금 뭐 어떻게 함부로 할 수 보기 싫어도 4년간 5년간 참아야 됐을 때도 있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급하게 결정되는 것으로 생각하든 아니든 간에 그럼 다시 의논을 할 수 있는 여지의 조항을 두면 되겠죠? 네. 지금 이 법이 대체적으로 보면 이 법이 좀 추상적인 규정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두루뭉실하다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국장님이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을 하위법으로 해서 좀 변화를 줄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해놓은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법이 이게 통합이라는 것이 기존에 뭐 있기는 했어도 이러한 대규모의 국도 공간을 재편성하다시피 하는 제도나 또 물리적인 공간이나 이런 통합은 말하자면 처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족한 점도 많이 있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당장 통합을 하든 아니면 더 현실에 맞게 하자면은 지금 뭐 통합이 국회 본회의를 통해서 결정이 된다 손 치더라도 뭐 2, 3일 늦춰 가지고 또 다른 조항을 삽입시킬 수는 있지 않습니까? 더 슬기롭고 지혜로운 그 안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통합법이 됐으면 좋겠다 그 말씀입니다. 이제 그 의회 국회의원들이 오늘 우리 유튜브를 좀 보고 본회의 상정이 됐지만 그 본회의가 그 법사위가 통과해도 뭐 수정안을 뭐 이러고 통과시킬 수가 있는 것 없던데. 아, 그럼요. 예, 그러니까 본회의 전에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아까 시작하기 전에 저는 그 조항을 못 봤어요. 저 143조였습니까? 네, 143조. 2항이요. 네. 143조 2항 사회자님께서 그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봤는데 관할구역의 혁신도시 예정지구를 지정함에 있어. 아니 깜짝 놀랐어요. 이런 게 있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이게 이제 이걸 아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앞에 것만 읽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혁신도시 특별법에 의한 혁신도시자 저 알았죠. 그런데 그 밑에 조항은 이것은 혁신도시 특별법에 의한 조항이 아니라 그 혁신도시가 아니라 이것은 별도 제3의 혁신도시 같은 혁신도시인데도 그러지 않습니까? 새로운 그러니까 제가 아직 저는 한병도 의원이 낸 법안을 못 봤는데 그 우리 국장님은 아마 그것만 보셨을 거야. 그러면은 거기가 아마 1번만 있나 봐. 2번이 수정안에 추가된 거야. 이게 그 행안위 통과될 때 그래서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러고 또 이제 이 말이 나온 김에 좀 한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어떤 계획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우리 전라남도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다른 지역의 어떤 이런 그 국가 전체적인 계획이 있고 광역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다른 그 지역 광역에서는 혁신도시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이게 노무현 정부가 다음에 이제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 혁신도시라는 말이 국토종합계획에서 많이 사라집니다. 그 이후로. 그런데 광역자치단체 계획에서 혁신도시라는 말이 가장 많이 들어가야 될 건데 이제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니까요. 네네. 가장 적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이 살아나려면 또 활성화가 되려면은 어떤 정책에 대해서 일관성 있는 추진도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배려라고나 할까요? 어떤 그런 법령이나 또 계획에서 그런 것들이 자주 거론이 돼야지 그 실천성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참 그런 것을 보면은 광역 자치단체의 그 어떤 기획 그 인력들에 너무 아쉽습니다. 그런 것들이.